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금융시장이 붕괴될 만한 상대적인 건데, 미국이 워낙 경제 기조가 울트라 캡숑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와 붙는 다른 금융 기조를 가진 나라들은 제대로 비상이 걸릴 전망이죠. 특히 한국은 금융동조화 정도가 미국 본토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림자적인 추격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오늘 미국 PCE 발표에 그냥 모든 전망들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페널티킥. 볼을 잘 몰고 가다가 어이없이 뺏겼는데 이걸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무리한 태클을 어떤 박스권 안에서 감행을 했으니 그냥 여지없이 골을 먹을 위기죠. 오늘 새벽 미국 소비자지출 물가지수 PCE라고 하는데 무슨 의학 용어 같아. 미국 경제지표 용어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1.8%에서 1분기 3.4%로 더 높아지는 바람에 물가 상승 압력이 1년 만에 그냥 안압이 너무 높아져서 녹매장이 생길 정도야. 눈이 튀어나올 정도. 전문가들도 눈을 씻고 봐도 될 정도로 PCE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격까지 다 쳐내고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근원 PCE 물가지수도 4분기 2% 정도 올랐다가 1분기 들어서면서 3.7% 속도로 엑셀을 엄청나게 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나? 스스로의 전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아야 할 그만큼 시장 전망치가 너무 그동안 온화했던 거죠. 그러니 제롬 파월이 이마에 흐르는 땀, 육수가 줄줄줄줄. 이젠 그냥 금리 인상 모드로 가야 할 판인데 상당히 선택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으니 물가는 당연히 바운스, 바로바로 튕겨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도 이런 미국 긴축 기조는 앞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개념으로 움직이지 못할 거죠. 레디, 액션, 행동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됐는데, 입 바른 소리는 이제 시장 전망치가 과열되고 있는 미국 물가를 슬로우 다운, 정체시킬 수 있는 아무런 브레이크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리 없는 무성한 말 금리 인하로 가겠다는 멘트들은 그냥 떨어지는 벚꽃 수준이죠. 필 때야 만발이었지만 실상 바람 불고 비 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활짝 피었던 전망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아스라이 밟히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됐다는 건데, 결국 미국 경제가 뜨거워도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던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은 점점 고착화 수준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DP 상승률도 1.6%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워낙 물가가 잡히지 않는 PCE 지수가 춤을 추고 있어서 여름쯤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소리들은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GDP로만 보자면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 양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도 주지만, 일단 미국 내 물가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소비가 수요에서 따라붙고 있어서 미국은 공급은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면 수요는 이걸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국채도 오늘 10년물이 4.7% 찍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지난주에 제가 4.7% 넘을 거란 예상을 내놨는데 정말 신박하게 지표가 따라와 주네. 미국 국채는 2년물이 5%를 상회하고 있고요. 다음 주 되면 거의 4.9% 10년물이 두 단계를 더 뛰어넘을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특히 2년물이 5% 이미 경신했기 때문에 10년물은 그냥 단숨에 따라잡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국채가 심상치 않은 건 그만큼 오늘 새벽에 발표된 PCE 지수와 연동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둘이 서로 뽐빠이하면서 나눠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개피를 보게 되는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국채 ETF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장기채에 집중적인 자금을 몰아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 초만 해도 미국 국채 가격이 나락갈 거라는 전망들이 완전히 뽀개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개인 손실을 떠나서 이젠 굳이 미국 국채,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차주들, 돈을 빌린 분들,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도
엄청난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 주담대 금리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금리에서부터 주담대 금리를 8% 선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고지를 넘게 되면 10% 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아니 그놈의 미국 국채와 내가 대출 받은 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항변을 해봐도 은행채는 국채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쳐다보고 뻔히 당하는 수가 있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식하지 않으면 5대 은행 주담대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걸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거의 5.8% 정도, 6%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띵 닫히는 수치죠. 이거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4%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은행금리 컨트롤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무진장 급박하게 주담대 금리가 껑충껑충 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기업도 마찬가지. 부동산 PF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업체들 더욱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할 변동금리의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많아지는 겁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대출 태도도 상당히 경직될 거라는 지표가 이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해주는데, 바로 이렇게 현장 금리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동산 쪽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블러킹이 제대로 경색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도 대폭 줄 수밖에 없는 거죠. 3월 거래량이 4,000건 돌파했다고 이게 31개월 만에 최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정책금리에 기반한 대출 상품 물고 들어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이렇게 거래량이 4,000건을 돌파한 것도 금매 위주로 이루어진 소형 평수의 저가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매물 적체 해소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금매가 눈썹이 휘날리도록 팔리고 있다는 반증인데, 지금 작년에 풀린 금매들이 다 들어갔고 올해 급해진 집주인들 중에 특히 노도강 중심으로 갭투를 물고 들어간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노도강 쪽은 금매가 나오자마자 물어가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거래량의 자가 발전기가 가동이 되어서인데,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매물이 84,000건 정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반등의 지표는 특수한 수요층의 매집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매물 적체량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빠진 걸 의미하고, 가격이 적정선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해소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가격을 아래로 내리지 않으면 전혀 매물 해소는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물 현황과 매매 거래량 비교를 해봐도 2015년경이 15,000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죠. 2015년 정도의 집값 정도면 수요가 충분히 붙을만 했으니까. 이후 8,000건, 9,000건, 20년 들어오면서 4,000건 수준으로 훅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 올라갔고 금리도 상당 부분 올라간 영향이 컸죠. 근데 이거는 대조적으로 매물 현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는 건데, 확실히 2022년 1차 하락 시기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겠지만, 전달만 해도 2,000건 남짓 거래량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표로는 거래량이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4월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해줄 것인가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대외 여건이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어떻게 한국 부동산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집값이 기우뚱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지뢰처럼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타겟을 쫓을 수밖에 없고, 요즘 무순위 총액이 거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둔촌동 21억짜리가 13억에 쭉 떴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둔촌주공 84제곱이 21억에 팔렸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소형 단지에서 13억의 분양가로 나왔으니 다주택자들이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2만 명이 모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토할 정도의 경쟁률이죠. 그것도 한 세대만 나온 게 아니라 한 타수로 나왔어. 14세대나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올림픽 팍포레 80% 정도 시세 따라간다 봐도 시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뛰어든 것 같은데, 강동구 아파트, 그래서 신축이라는 점, 더샵포레로 집중포화를 날린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강동구 시세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둘째치고 다음 달에 흑석 아크롤리브하임, 여기 이편한 세상 하이엔드 브랜드죠. 때깔이 고운 정점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나온다 하다가 여기도 거의 뭐 물 건너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여기는 1000세대가 넘고 한강 조망, 무순위로 나오게 되면 5세대 정도가 오래 뚫릴 것 같다고 하는데, 하도 뭐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여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초기 분양가 그대로 7, 8억대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세는 뭐 84제곱이 20억이 넘는다. 정말 후덜덜하죠. 근데 분양가가 7억이면 도대체 시세 방어력이 얼마야?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 취소로 나오면 서울 당에만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흑석장이 나왔을 때는 뭐 50만 대 1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나온다면 뭐 제발 카더라 통신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상당 부분 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수요가 무순위로 몰려있는 상황에선 뭐 또 광명에서 이번에 8천 가구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요, 분양이. 얘네들 죄다 뭐 분양가 고분양가로 쏟아낼 텐데 우회적으로 또 뭐 무순위로 돌릴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 분양시장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 물량 폭탄 밀어내기로 해도 가격이 적정선에 물려있지 않으면 갈수록 사막화되는 부동산 시장은 고배를 마시는 분양으로 줄을 잇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촉을 탁 세우셔가지고 틈새마다 게릴라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이 난리가 났죠. 향후 세계 금융시장은 된통, 뒤통수를 맞게 될 거고, 자산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건 대외 변수 하나하나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틈새 시장이 활기를 치는데 이 편한 세상에 내놓는 곳들도 한번 잘 기다려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건불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